이어서 보게 될 내용은 삼각함수 그래프의 변형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같이 이제 내용을 써내려가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변형을 할 식은 사인 함수고요. 우리가 사인 x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변화를 줄 거야. 이렇게 식이 변화됐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을 한번 주어 볼게요. 상황은 이렇게 네 가지를 줬는데, 우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사인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는 0,0에서 시작해서 주기가 얼마짜리? 2파이짜리면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됐다? 2파이. 자, 여기는 절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자, 여기는 2분의 3파이라고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물론 이제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지.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한 주기만 가지고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sin x라는 걸 그려봤어요. 이제는 sin 2x라는 걸 그려볼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x 앞에 있는 개수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자, 이 x는 지금처럼 하나의 주기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었냐면 0부터 시작해서 쭉 2파이까지 넣은 거예요. 맞지?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x 보세요. 이 x라고 되어 있는 이 x는 실제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넣어도 이와 같은 값들의 변화를 다 살펴볼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이 x는 0부터 어디까지 쭉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파이까지만 넣어보셔도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x 값이라고 하는 것을 0부터 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2x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될 거니까 결국 표현하고 싶은 0부터 2파이까지를 다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점선을 해놨을 때 여기를 2파이라고 잡는다면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다? 맞습니다. 2파이가 돼줘야 될 거. 2분의 파이. 죄송해요. 2분의 파이가 돼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뭐라고 또 잡아주면 된다? 맞아요. 파이라고 잡아주면 될 거야.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가 한번 쭉 다 나오는 데는 x의 값이 0부터 2파이까지 대입했어야 됐다. 자, 근데 여기서는 x의 값을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대입해도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그래프가 한번 쭉 다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겠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만 넣어도 한 번의 주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 2파이까지라고 하면 그림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냈냐? x 앞에 있는 개수가 변하니까 1이었던 거가 2가 되니까 뭐가 바뀌었다? 주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됐다? 짧아졌다. 그러니까 이 x 앞에 있는 개수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이놈의 여기에서의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여기에서의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에서 2를 나눠준 반비례 관계니까 얼마만큼이? 파이만큼이 내가 생각하는 주기가 됐구나.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그래프가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파이라는 길이었다라고 본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그래프 전체의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밑에도 주기는 바뀌었지만 최대값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개수라는 건 주기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최대 최소는 변화시키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거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똑같이 1인데 이 사인 앞에 있는 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말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그래프 있지, sin x라고 하는 그래프에다가 그 값에다가 2배를 했기 때문에 이 폭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x축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폭들이 몇 배씩 됐을까? 2배씩 됐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시작해서 2배씩 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음의 값도 2배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비교했었을 때, 이 그래프랑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는 주기는 바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폭이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라는 함수값을 찍었다가 다시 여기에 왔다가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2파이. 하지만 최대 최소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옆에 거랑 비교했었을 때 됩니까? 그 간격의 폭이 2배씩 늘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사인 앞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값, 지금 여기 2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쟤는 그래프의 폭의 변화를 줘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게끔 해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지?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됐다? 최대 2가 됐다. 최소는 얼마가 됐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변화를 알 수 있을 거다.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sin x라고 하는 y는 sin x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값을 더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sin 함수라는 걸 떠나서 함수에다가 플러스 1을 했다라는 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다?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것들이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됐나요? 자, 이때 sin 앞에 있는 값이 변화가 된 것도 없고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 변화 없고요. 폭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한 칸 올려주면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기준이 되는 선 있죠. 이걸 기준선이라고 부를 건데 그 기준선이 몇 칸 올라갔다? 한 칸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한 칸 올라갔다가 한 칸 내려왔다가 한 칸 내려갔다가 한 칸 올라갔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겠구나. 됐죠? 그래서 한 칸 올렸기 때문에 기준선 자체가 y는 1이라고 바뀌었을 거고 당연히 최대도 변하고요. 얼마로? 1로. 그치? 최소도 바뀝니다. 얼마로? 0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가 하는 역할은 뭐다? 폭의 변화를 준다. 자, B가 하는 역할은 뭐다? 주기의 변화를 준다. 자, D가 하는 역할은 뭐다? 기준선을 올려서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러면 C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평행이동,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겠지만 크게, 그러니까 위치는 바뀌겠지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돼요. 저 숫자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충분히 저건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A라고 하는 저 문자가, 정리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저 문자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프 폭에 영향을 준다. 폭 변화. 이 폭 변화가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 최대 최소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요? B라고 하는 것은 1일 때는 원래 주기 그대로 될 거고요. B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원래 주기랑 저 B 값을 뭐 해주면 되겠다? 나눠주면 되겠다. 반비례 관계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기라는 건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B의 값이 음수였을 수도 있어서 절대값이어서 만들어내겠다. 결국 주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값 볼게요. 이 D값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맞아요. 기준선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이라는 건 선생님이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뭐 정식적인 용어로 볼 수 없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그 기준선, 그래서 이 기준선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확하게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영향을 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어디에 영향을 준다? 최대치수에다가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 봅시다. 2번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라고 해도 똑같아요. 알겠지? 왜냐면 코사인과 사인 그래프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 그려볼게요. 만약에 코사인 x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렸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주기가 얼마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아요. 2파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곳, 여기는 파이가 되는 곳,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곳,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곳 이렇게 정할 거야.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 기준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A 값의 변화를 주면 뭐가 달라질 거고요? 맞습니다. 이 폭이 달라질 거고요. B 값의 변화를 주면 이만큼 주기가 달라질 거래. 반비례 관계로. D 값에 영향을 주면 이 기준선의 변화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최대치수에 영향을 줄 거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상황을 살펴보기보다는 몇 개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보고 이 코사인 4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다면 자 가보면 일단 기준선의 변화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는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됐겠지만 이제는 y는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당연히 뭐가 있을 거야? x축이 있긴 하겠지만 y는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라는 값이 곱해져 있습니다. 뭐에 영향을 줬다? 폭 변화에 영향을 줬다. 원래는 얘들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할 때 이 폭이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폭이 얼마다? 맞아요. 2가 됐다. 따라서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정도는 y는 2라는 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y는 3이라는 선까지 갈 것이고요. 밑으로는 y는 0이라는 선을 넘어서 맞지? y는 0이라는 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y는 마이너스 1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보시면 4x라고 되어 있으니까 4x 어디에다가 영향을 줬다? 주기에다가 영향을 줬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주기는 이 코사인 함수의 새로운 주기는 원래 주기가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4가 곱해졌으니까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4를 나눠주면 이제는 어떻게 됐다? 2분의 파이가 새로운 주기가 됐다.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맞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간격이 더 이상 2파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라고 해줘야 되겠다? 2분의 파이라고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위에 거에서 보시면 C값 여기는 없죠. 다시 말하면 좌우로 평행 이동된 게 없구나.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아 내가 생각하는 Y축의 지점에서 시작되는 건 좌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이 되겠구나. 하지만 폭의 변화를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코사인 그래프 됐나요? 근데 이때 이 지점이 x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라고요? 맞아요.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다? 똑같이 왔다 갔다 반복이 되겠다. 이쪽도 왔다 갔다 반복이 되고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1번 앞에 있었던 사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 제대로 하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코사인을 따로 저렇게 보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볼 거는 이번에는 좌우의 변화가 된 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코사인 2x 플러스 파이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봐줘야 되냐면 평행이동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코사인 2를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됐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사인 앞에 상수가 곱해진 게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는 폭의 변화는 없을 거고 대신에 x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주기에 영향을 주겠구나.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인데 반비례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는 주기가 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래프를 그려줄 거다.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선생님 그리는 순서 봐봐요. x축만 먼저 그려요. 위아래로 이동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폭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y는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됩니까? 그리고 그래프 코사인은 그냥 한번 쭉 그려요. 주기가 얼마라는 건 알았다. 파이라는 건 알았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축이 돼줘야 되겠지만 이제는 얘들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얼마라고 해주면 된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주기가 파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축을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또 얼마야? 라고 물으면 x가 2분의 파이인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만큼이 그려졌으니 이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다른 위치 찾고 싶으면 이만큼 갔었을 때 얼마? 파이만큼 추가되는 거야. 그렇다면 x는 얼마? 2분의 3파이라고 해서 다른 위치들도 추가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서는 안 해도 괜찮겠지. 무슨 말이냐면 하긴 할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A가 무슨 영향을 준다, B가 무슨 영향을 준다, C가 무슨 영향을 준다, D가 무슨 영향을 준다에 대해서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용 이해했다면 세 번째 탄젠트도 한번 볼게요.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맞아요. 파이입니다. 파이. 자, 그래서 거기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y는 2탄젠트 2x 잠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탄젠트라는 건 이 2라고 해서 폭의 변화를 줬지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시면 딱히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탄젠트 x를 선생님이 하나만 주기에 맞춰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원래 탄젠트 x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 자, 근데 두 배를 했다라고 치면 여기 이 폭이 달라지긴 하겠지. 당연히 달라지긴 할 건데 그 달라졌을 때 그림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만큼의 두 배니까 이만큼은 더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프의 생김새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2탄젠트 x라고 하든 아니면 이걸 탄젠트 x라고 하든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는 y는 2탄젠트 x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변화를 줬냐면 또 EX라고 했어요. X 앞에 곱해져 있어. 이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그럼 새로운 주기는 탄젠트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탄젠트 X라는 것의 원래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야 해서 이게 새로운 주기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파이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부터는 EX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될 거라고? 2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라서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치면 그냥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고요. 뭐라고 써주면 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였다. 여긴 x가 4분의 파이인 곳에서 정근선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지? 자,
좌우 이동은 없어요. 왜냐? 여기 그대로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이동 없다. 그럼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구나. 마지막에 플러스 1이 있구나. 그럼 그래프가 몇 칸 올라가겠구나. 한 칸 올라가겠구나. 이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치면 얘를 지우면 돼. 맞지? 지우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여기가 원래는 0,0이었는데 이제는 0,1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쪽에 누구를 그려주면 된다? x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에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다 완성을 했대. 그럼 나머지 그림 다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 기준선을 자기가 만약에 잘 못 그리겠으면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기준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할 거다? 정근선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쪽도 마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A, B, C, D가 하는 역할은 다 똑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주기함수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굳이 전체를 한 번에 그릴 생각하지 말고 한 주기에 맞는 걸 잘 그려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하함수 그래프의 변형도 다 같이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셨어야 돼. 이 부분을. 그래야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들이 다 이해가 될 거니까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의 숫자 변화를 잘 이해를 해보시고 나서 다시 2번, 3번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